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국민 기수다 이렇게 별칭을 얻은 박태준 기수가 지금 2000승에 6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994승입니다. 이번 주에도 7번 기승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또 몇 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열심히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이경국 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토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예측이 된다. 그게 이제 경주 시간에 맞물리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의 편성 강도, 오늘은 이경국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 편성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과천 경주는 11개 경주, 제주 경주는 모바일 경주로 열리는 1경주를 비롯해서 6개 경주가, 그래서 토탈 17개 경주 편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경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위 등급인 06등급 경주인 2경주와 3경주가 각각 8두와 9두 편성으로 다소 단촐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경주는 한 경주를 제외하고는 12두의 알찬 게이트 구성으로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나름 관심을 모을 마필들이 각각 경주에 좀 포진돼 있다는 저는 분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일요일에 비해서는 토요일이 좀 편성 강도가 조금 강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로 여건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이번 주말에 우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 오후부터 지금 일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좋은 순발력을 보유한 강점 보유 마필들에게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앞선 전개형 마필들에게 관심을 조금은 더 기울여 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비 소식이 있는 주말인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당 경주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경주는 짝수 경주 중에서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 과거에는 능력 발휘를 했던 마필들이 컨디션의 난조로 인해서 기복을 보이면서 지금 졸전을 펼치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혼전도가 좀 높다라고 평가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는
9번 섬광이의 그 재기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모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항상 강한 편성 속에서도 선전을 이루어왔고요. 특별 경주에서도 입상 경험이 있는 9번 섬광이가 작년에 이제 평골절 병력으로 어느 정도 이 공백 이후에 이번에 출전합니다. 이 마필의 그 입상 여부에 대해서 혹은 이 마필을 이겨낼 마필에게도 관심을 두는 가운데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 이후에 이 9번 섬광이가 무리 없이 선두권은 장악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1번 빅챔프와 직전에 선행 1순 우승 차지한 전력이죠. 4번 쾌풍이 초반부터 9번 섬광이를 압박해 나가는 2선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 마필보다는 초반이 좀 느린 말이죠. 5번 PK 캡틴은 3선 이하에서 선두선입권 페이스를 차분하게 추격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9번 섬광입니다. 이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마이고 작년 7월달 데뷔 후 2세 경매와 특별 경주 우승 포함해서 연투를 이어가다가 작년 10월에 2세마 최강자를 가렸던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입상 실패 좀 주춤거렸죠. 이후에 1번 편성 입상을 했습니다만 12월 달 2세 육성마 특별 경주 입상 실패 이후에 이 평골절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7일에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17주 만에 공백 이후 출전입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병력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출전하는 9번 섬광이 예시장 컨디션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빅챔프에 좀 더 주목을 합니다. 530km 넘나드는 거구의 체격에다가 순간 스피드와 종반 근성까지 고루 겸비한 마필이에요. 출발 이후 강하게 밀어주면은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는 유형의 말이죠. 직전 1월 달의 데뷔전에서는 늦발로 경주를 망쳤는데 이후의 경주에서는 모두 출발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면서 이 선두권 전개를 했고요. 특히나 직전에는 선행 1순 여유 있게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데뷔 후 계속해서 56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고 뛰었는데 이번에 승급 전에 3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1번 게이트예요. 외측의 9번 섬광이가 좀 더 앞선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만 1번 빅챔프는 내선 열린 공간에서 아주 수월하게 2선 전개가 보장되어 있죠. 감량 혜택까지 상당히 눈에 띕니다. 4번 쾌풍입니다. 역시 빠른 페이스 단거리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스피드가 있죠. 2014년 12월에 첫 입상을 일궈낸 전력인데 이후 끝도 없는 부진 끝에 직전에 1년 3개월 만에 고대하던 두 번째 입상을 성공한 말이에요. 재기 성공했죠. 당시에 이 4번 캡풍은요. 직전에 압박받는 선행 조건을 극복해내고 거둔 성과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데요. 이번 경주 9번 섬광이가 레이스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1번 빅챔프와 함께 4번 쾌풍은요. 2선 내선에서 전개를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5번 PK 캡틴입니다. 이 작년 7월 달 경주에서는요. 최단 거리를 한 번은 선입전, 한 번은 추입으로 연속 입상을 했던 말인데 역시 한동안 부진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면서 목차 3착, 입상이나 진배 없었던 경주 능력이었죠. 이번에 앞선의 페이스 어느 시점에서 스퍼트를 할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추입 능력은 충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 빅챔프 승급 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에 1번 게이트에다가 초반부터 2선 내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감량 혜택이 상당히 경주력 발휘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캡풍 뚜렷하게 바이오스틱 컨디션을 회복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말. 4번 캡풍이고요. 9번 섬광이 그래도 능력치는 충분히 검증받은 말인데 공백 여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시장 컨디션 크게 문제 없더라면 선행 강공 1순 기대가 되는 9번 섬광이와 마지막에 5번 이 PK 캡틴이 어느 시점에서 올려붙이는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종반 한 발 강한 걸음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5번 PK 캡틴의 역수까지 결과적으로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1번 빅챔프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입상 유력마로 말씀드리면서 서울 4경주 전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번마 섬광이가 어쨌든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전개상으로는 선행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과거 보여준 능력이면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공백기를 얼만큼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컨디션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민병철이 언급을 해줬는데요. 이경국 의원은 이번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 어떤 마필에 또 더 점수를 주고 주목을 하는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4경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200m 단거리 특성상 어떤 마필이 앞에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게이트 여건 좋아진 지금 강하게 좀 말씀해 주신 1번 빅챔프냐 9번 마필인 섬광이냐를 놓고 저 또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선행력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순발력이 좋다라는 점을 조금 더 넘어서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도주형 순발 강점을 가졌다. 저는 섬광이가 보여준 여태까지의 모습이라면 병력이 있음에도 앞선 전개를 이끌었을 때 조금은 좀 1200에서 더 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기대를 갖게 하고요. 그 밖의 마필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복병권 세력에 제가 재밌게 보는 마필 한두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경주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필은 10번 밝은 내일이 되겠는데요. 2위 승급이 좀 아쉬운, 우승 없이 승급 한 점은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만 직전 경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경주 초반에 페이스 안배를 위한 좀 끌리는 제어성 말머리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체력 손실이 좀 있었음에도 최근 대비 가장 줄지 않는 좋은 지구력 신장세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거기다가 요번에 승급전이다 보니까 부중도, 부담 중량도 좀 많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는 승급전임에도 무난 돌파를 기대해봐도 좋은 마필이 아닌가. 빅챔프가 됐든 섬광이가 됐든 경주 전개는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의권 전개가 가능한 밝은 내일에 뚝심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4경주 첫 단추가 좀 잘 꿰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기량차는 크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2번마 용두산, 요 마필은 상위군이죠. 국산 3군 제일 잘 나가 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종반 걸음까지 상당히 변화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일각의 12번마 퍼펙트 빅시, 역시 와일드 레이크, 지금 8번 게이트에 같이 동반 출전을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와일드 레이크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역시 제어하면서도 종반 걸음에 여유를 보였다. 그래서 변화를 보인 마필은 일단 2번마 용두산과 12번마 퍼펙트 빅시, 주목을 전혀 못 받는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3위까지만 입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화 모습을 기대하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인의 추천 경주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 거리는 1300m, 국산 5등급, 역시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인데요. 최근에 김재민의 환수율 성적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3월 달에는 1등을 했고요. 지난주도 1등을 했습니다. 1, 2, 3월을 분기별로 나눠서 통틀어서 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환수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경주를 적중하고 못 맞추고 비적중하고 요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환수 부분에서는 믿을만하다. 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경주는 최근에 선전했던 마필들도 물론 주목을 받겠습니다만은 역시 새벽 훈련 상태에 변화를 보인 마필에 기대감을 갖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핑크스타가 전력은 다 드러난 마필로 봅니다. 그렇지만 컨디션이 좋았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가 기복을 보이는 그, 사람으로 치면은 좀 바이오리듬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리듬 속에서 3번마 핑크스타가 이번 주에 보여준
훈련 시 모습은 최고조의 리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번마 핑크스타는 이번에 노려볼 가치가 있는 마필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마 민손, 직전 경주에 사실 상대마들이 좀 강했습니다만은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좋아진 컨디션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마필이다. 5번마 민손 역시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7번마 온더 스테이지, 우승마와 착차가 좀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2위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요. 역시 새벽주 교시의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 중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A에도 전개상 유리한 마필이 있고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보인 마필은 일단 3번마 핑크스타, 그리고 5번마 민손, 7번마 온더 스테이지, 세 필이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필의 선전을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 도전 가능마 중에서 매력이 있다. 그런 마필은 뭐 방어 정도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추천 경주 성적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역시 12마리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기량차가 좀 엇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마필들이 여러도 포진이 됐기 때문에 접전 양상의 경주다. 전개 상황이 좀 유리한 마필들도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요. 어느 마필에 조금 더 점수를 줄 것이냐,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냐, 아니면 최근에 성적이 좋은 마필이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죠.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6경주에 포인트를 맞춘 마필은 11번 달려라 번개입니다. 달려라 번개 같은 경우는 4전 만에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좀 우승을 거둔 마필이죠. 종반에 멋진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짜릿한 머리차 접전, 역전 우승을 거둔 마필입니다. 직전에 우승 시의 모습을 보면 결승선 7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답보 변환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나는 끝걸음을 보이면서 결승선 임박해서 아주 역전 우승을 거두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8주 만에 재출전인 만큼 거리 특성상 또 주행 습성상 어떻게 적절한 추입 타이밍을 잡아내느냐가 연속 우승의 관건사항이 되겠는데요. 호흡 좋은 우승 경험 기수가 제 기승이라면 어떤 신뢰도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경주에 전개적으로 좋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는 네츠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3번 코디앙 러브나 1번 마필인 리딩 레이서가 제일 좀 눈에 들어옵니다. 게이트가 열리면 아무래도 출발 후 200m까지 진로 변경 금지 조항까지 좀 감안하더라도 1번 게이트의 리딩 레이서와 3번 코디앙 러브는 좋은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아쉽게 착순권에 머물고 있는 3번 코디앙 러브 같은 경우 직전에 게이트 이탈 시에 옆 마필과 충돌을 하면서 사실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서 정성 들인 조교로 능력 기수 기승까지 했다면 저는 많은 관심 속에 서력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가능해요. 제가 좀 전에 리딩 레이서를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실전을 통해서 꾸준히 탄력이 신장세가 보이는 마필입니다. 될 듯 순위권 성적이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거리 네츠 게이트 배정 혹이라면 충분히 앞선 가담 레이스 전개로 지구력 발휘를 기대해봐도 좋은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1번 달려라 번개와 함께 추임력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 2번 스텔스킹이 되겠는데요. 후미권 전개하는 가운데 좋은 탄력 대비 좀 전개의 불리함을 좀 겪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요. 선두마를 가시권 범위 내만 전개를 펼친다면 스텔스킹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권 세력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달려라 번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온 마필인 만큼 능력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마 코디악 러브와 11번마 달려라 번개 두 필이 아무래도 좀 눈길을 끄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병 세력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병철위원은 어느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리딩 자키가 기승하는 3번 코디앙 러브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자, 이 말은요,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 배정에 이 초반 전개가 녹록지가 않았죠. 물론 2, 3선에 가담하는 선두 가담 스피드는 보였습니다만 초반 직전에는 타마피가 추돌 이후에 무리한 선입전에서 아쉬운 3착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이번에 내치 게이트 오랜만에 배정받았습니다.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외측의 6번 아르고 사랑이나 9번 빅뱅 정도가 빠른 선행형 마필로 부각은 되겠습니다만 자, 문세영기 스타일이라면 이 3번 코디앙 러브를 초반부터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1순 충분해 보입니다. 자, 복병 전력으로 7번 번개 파이터를 말씀드립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최단 거리만 뛰었는데 자, 데뷔 전과 그 이전째는 늦발했어요. 이후에 살짝 끌어 남겼고 직전 경주부터 출발이 매끄러워지면서 비록 스피드는 다소간 초반에 부족했습니다만 직선 마지막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겼던 말이에요. 이번에 다행히도 1200m 경주거리 출전합니다. 그동안 최단 거리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부분, 늘어난 1200m 레이스에서는 7번 번개 파이터의 마지막 한 발 역습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좀 우세한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3번 마 코디악 러브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선행을 장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곽에서 9번 마 빅뱅 같은 경우도 초속 중속에서는 뭐 3번 마 코디악 러브하고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수월하게 나설 수만 있다면 9번 마 빅뱅도 전개상 복병이 가능하겠고요. 11번 마 달려라 번개는 역시 선입도 가능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경합을 하든 자기만의 레이스를 펼친다 하더라도 이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 쪽에서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7경주를 준비했고요. 화면에는 지난주 덕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준비한 경주 7경주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5등급 역시 연령 오픈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지는 경주죠.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뭐 전개상으로 4번 마 프리티보이가 선두권에 장악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을 텐데요.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될지 아니면 또 민병철위원은 이 마필보다 더 좋게 보는 마필이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경마에서는 후반부에 연속 적중을 이뤄드렸습니다만 토요경마에서 가장 높은 배당이 터졌던 전반부에 그 수아라 여왕의 프라이블패 278.1배짜리 제가 방송에서 전개도에서 정확하게 추천해드렸단 말이죠. 현장에서 용총을 충마로 놓고 추천드리는 바람에 그 초고 배당 278배를 놓쳤는데요. 자, 이러한 충마 결정에 있어서 이번 주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배당 적중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7경주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 4번 프리티보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죠. 출발 이후 한결 안정화된 주행 자세와 스피드 보강 그리고 직선에서 스태미너까지 완벽하게 갖추면서 직전에 1400m 거리 첫 번째 입상에 성공한 말이에요. 자, 이번에 특출난 선행만 없는 편성 내치 게이트 배정 4번 프리티보이는 원사이드 선행으로 레이스를 매우 편하게 이끌 겁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4번 프리티보이의 선행 1순위 가장 유력시가 됩니다. 자, 8번 행복한 동행은요. 작년 가을에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4개월의 공백이 있었죠. 직전에 복귀 전 공백 여파 벗어나지 못했고 3, 4코너 지점에서 외측 사행으로 주행 불량기까지 노출하면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이번에 훈련 시 주행 안정화에 역점을 두었고요. 정상 출전 주기 쾌조의 컨디션 8번 행복한 동행의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자, 11번 벨라로라 직전에는요 출발 후 타마필의 진로가 막히면서 흠이 불리한 전개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전개 질주성에 변경까지 시도가 되고 있는 말이고요. 직전 대비 늘어난 1,400m 거리 라스트 한 발이 기대가 됩니다. 여태 복병 전력 중에서는 10번 골드데이 주행 중 고개가 높고 다소 모래 민감성이 있는 말이지만 직전처럼요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를 해준다라면 10번 골드데이도 가능해 보이는 가운데 라스트 한 발 몰아붙여 12번 덱시 플로이까지 복병 전력으로 거론드려 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려본 마필 중에서 전개 2점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살펴보면요. 4번 프리티보이는 입상한 자리를 지켜낼 마필로 강조를 해드리면서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세예요. 자, 밀막처리가 노리는 마필은 앞선의 전개 사항에 상관없이 자유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말이고 2,400m 적정거리 출전에 자, 이번에 4번 프리티보이와 손잡고 들어온다라면은 최강의 환수를 충분히 이루어질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현장에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4번 프리티보이 쪽에는 일단 인정을 하고 상대마를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감춰진 마필들이 여러도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적중시 투자 가치, 환수율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610m 마일 경주가 되어 있고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총 10마리가 스타트를 던졌습니다. 이 부담 중량의 편차, 이 변화, 이 부분이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순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에는 최근에 상승세 걸음이 너무나도 뚜렷한 삼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 마필은 2번 대승만찬이 되겠는데요. 이번 대승만찬 같은 경우는 최근 5연속 우승 상승 가도를 폭풍 질주하고 있는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되겠습니다. 거리 대폭 늘린 1610m였죠. 첫 도전 부중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부러 상승세를 꺾을 이유가 없다는 걸 예상해 본다면 6연승 도전에 만전을 기할 마필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상승세 마필은 게이트 좋은 1번 일대 천하가 되겠습니다. 일대 천하 같은 경우는 직전에 동거리죠. 선행 레이스 주도로 경주 초반 체력 소모가 좀 다소 있었어요. 종반에 줄지 않는 좋은 탄력까지 겸비된 능력을 선보였던 우수 마필인 만큼 또 이번에 연속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다는 이점에 호기를 맞았다면 강하게 선두권 공략에 나서는 건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상대마와의 접전보다는 전개가 있기 때문에 상대 마필 무시하고 늘어난 부중을 극복하는 페이스 안배가 관건사항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두 능력 우수 마필은 5번 선진공주가 되겠는데요. 최근 3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구력 신장세가 뚜렷하고 앞선 전개형 능력 우수 마필인 만큼 서두에 언급드린 이번 대승만찬이나 1번 일대 천하와 함께 앞선 전개를 하면서 호시탐탐 입상 도전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말씀드릴 마필은 외곽 게이트 포진 마필이에요. 10번 활력소가 되겠는데요. 좋은 추임력 발휘로 직전에 1400m 입상을 거둔 마필이죠. 종반 한 발 부족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요. 직전에도 좀 여력이 남았다는 주행 습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주는 거리를 늘릴 만큼 추임력 발휘에는 좀 더 나은 성적 발휘가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5연속 우승 상승세의 이번 대승만찬, 직전에 동거리 선행강공의 1번 일대 천하, 3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5번 선진공주까지 이 3두의 전력이 여타 마필에 비해서는 좀 앞서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승만찬 이번에 2번 게이트인데요. 지난번엔 6번 게이트에서 출발하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부담 중량이 이제 4.5kg이 직전 경주보다는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요 부담 중량을 얼마큼 극복하느냐. 그다음에 해당 거리 1600m, 1610m죠. 첫 도전이라는 점, 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로 결승점을 통과할지 결과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민병철위원은 어느 마필에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이번 대승만차는 거론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현 시점 한라마 3세마 최강 전력으로 보입니다. 단 5점 만에 1등급에 승급을 했고요. 승급 이후에 1등급 두 번의 경주, 11마신차, 8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물론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최근에 직선에서의 매우 우수한 주폭견비 탄력과 여력 있는 걸음이라면은 장거리 첫 도전에서도 이번 대승만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자, 6번 시계탑입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1등급 승급 이후에 꾸준하게 1등급 중장거리에서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1700m와 1610m 경주거리를 1400m 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에요. 최근에 1610m, 1700m 연달아 3착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요. 초반 다수간 중후미에서 심한 배 이후에 좀 스퍼티점이 늦는 바람에 고배도 마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두 선입전까지 앞선에 붙여나가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출발 이후에 1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1610m 거리 1번 요 일대 천하가 레이스 흐름을 주도하겠습니다만 결코 최근의 경주 전개 레이스를 보면요. 6번 시계탑도 후미에서 느지막하게 올려붙이는 게 아니라 붙여놓고 때립니다. 자, 그렇다면 요 6번 시계탑도 전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또 힘으로 꾸준하게 뛰어주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1610m 거리 최근에 연속대 3착의 아쉬움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6번 시계탑을 강조드려 봅니다. 네,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택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조건입니다. 저는 최근에 경주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게이트 2점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 1번나 일대천하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2번마 대승만찬이 최근에 이제 5연속 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개상 이점이 있는 1번마 일대천하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사실 기량면에서도 근소하게 우위로 평가되는 편성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은 과연 어느 마필들이고 전개 상황은 어떠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개도로 민병철 위원이 역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상 도전마가 혼재한 1200m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편성 강도가 약해져서 수월한 편성옥이 만난 마필도 있고요. 전개가 유리한 마필 또한 부담 중량 감량 혜택으로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마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문세영 기수 한정 5번 골드뮤직이 가장 좋은 초반 순발력을 갖춘 말이죠. 선행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요. 자, 1번 대한천왕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1번 게이트 내측 2선 유리한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고요. 자, 3번 금케라 과거에는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주도할 만큼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입니다. 하지만 5번 골드뮤직 때문에 3번 금케라는 초반 2선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4번 미라클러버 자, 한동안 부진했었습니다만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경주. 자, 시종 2선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죠. 초반 스피드도 상당히 좋아요. 요 4번 미라클 러버까지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골드뮤직. 지난 12월 13일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 바탕 선행 1승 우승을 차지한 말인데요. 자, 입상한 두 번의 경주에서는 모두 선행을 나선 조건이었고 입상 실패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5번 골드뮤직은요.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서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 편성
자, 5번 요 골드뮤직이 무리 없이 선행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개가 유리하죠. 1번 대한천왕입니다. 출발 이후 선두 가담 스피드 상당히 보유한 말인데 자, 직전에 스포츠월배 대상 경주 최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았죠. 초반 약간의 미세한 그 착지 불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종 외선에서 무리했어요. 1400m 레이스 무너졌습니다. 자, 1번 대한천왕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측 게이트 배정받을 때와 그리고 외곽 게이트 배정받을 때 경주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과거 1400m 레이스를 내측 1번, 2번 게이트 배정받아가지고 선행으로 1선했던 경험이 있는데 직전에 강한 상대 만난 스포츠월배 대상 경주에서 게이트 외곽에서 초반 전개가 약간 좀 미숙했어요. 아쉬웠는데 이번에 1번 대한천왕은요. 이번에 일반 편성, 직전보다 한참 편성 강도가 약해졌죠. 5번 골드뮤직을 제외하고는 빠른 말도 없기에 1번 대한천왕은 1번 내측 게이트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금케라. 자, 이찬호 기수의 기승으로 모든 경주를 입상했는데 이번에 정평기수 기수인데요. 자, 이 말은요. 선두 빠른 흐름의 단거리 상당히 강점을 보인 말이고 이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으로 최근에 1200m 레이스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 전개에서 얼마만큼 적극성을 띠면서 이 선을 유지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5번 골드뮤직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빠른 마필들이 그닥 없기 때문에 이 3번 금케라도 다시 한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4번 미라클 러버. 이 작년 4월 데뷔전부터 출중한 기본기로 3연속 입상을 했던 말인데 이 한동안 골마겸 여파로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자, 다리 상태가 회복한 지난 2월 14일 경주부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더니 최근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전 대비 4kg의 대폭 감량 혜택이 있죠. 승급전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직전에 강한 상대 외곽 게이트에서 아쉬움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의 내측 게이트 배정 1번 대한천왕이 결과적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것입니다. 5번 골드뮤직 선행을 나서는 조건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 문세영 기수 한 장 5번 골드뮤직의 선행 1승 기대치와 최근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3번 금케라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 종반 결정력이 우수한 말이에요. 자, 승급전에 경주 여건이 좋아졌어요. 감량 혜택에다가 초반 전개도 앞선에서 이뤄나가는 4번 미라클 러버까지 결과적으로 약편성의 혹이 내선 최적의 전개를 이룰 1번 대한천왕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1번 맛 대한천왕. 전개상으로는 5번 맛 골드뮤직, 4번 맛 미라클 러버 두 마리가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더 앞에 있을 겁니다. 초속 중속에서 1번 맛 대한천왕보다는 좀 더 빠르죠. 그렇지만 게이트 이점을 감안하면 자리를 안 내주고 꾸준하게 밀어줄 경우에 대한천왕은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듯합니다. 선입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인데요. 이경구 기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또한 분석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강조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 골드뮤직입니다. 골드뮤직 같은 경우는 직전이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을 거리 늘린 1400m 선택 출전하고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었지요. 종반에 아쉽게 좀 덜미를 잡히면서 좀 입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일단 거리가 국 4등급에서 거리가 단거리에 속하는 1200m 경주라면 전 선행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번에도 문세영 한장의 골드뮤직은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마필인 만큼 거리 내린 1200에서는 버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활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한두 있는데요. 그 마필은 10번 관악대부가 되겠습니다. 관악대부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 및 코너링 후 추입 탄력을 전 점검 중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좋은 순발력을 좀 발휘해서 앞선에 가담하는 전개를 펼친다면 최근에 실전 통해서 끝걸음을 많이 늘려놓은 만큼 조금 더 나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3번 맛 금켈에 대한 설명까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저는 3번만 금캐라가 정평수 기수로 기승기수가 교체됐기는 했습니다만은 요 마필의 근성 요 부분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국 의원이 요 금캐라에 대한 객관적인 느낌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캐라의 가장 큰 강점이라 그러면 전 이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단거리 경주에서 우리가 흔히 선행 여부에 따라서 성적의 기복이 있는 마필들을 많이 보죠. 근데 금캐라의 강점은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조금은 좀 앞선에다 포진을 시키고 있는 추천 마필인 1번 대한천왕이나 5번 골드 뮤직보다도 어떤 전개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훨씬 안정적인 전력일 수 있는 마필이 3번 금캐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마 대한천왕, 3번 마 금캐라, 5번 마 골드뮤직. 아마 요 세 필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 외에 4번 마 미라클러버나 외곽의 10번 마 관악대부, 11번 마 해피볼, 복병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 일단은 우세로 평가되는 1번 대한천왕, 3번 금캐라, 5번 골드뮤직. 별로 뭐 전개상의 문제도 없고 컨디션에 큰 하자도 없는 경주로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눈길을 끄는 마필들 쪽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경국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고요. 화면에는 지난주 상장에서 적중한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경국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1700m 레이스입니다. 국산 3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 페이지를 아주 꽉 채웠습니다. 인기를 나눠 가질 마필들 간의 전력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되는 경주예요. 그 와중에서 미세한 차이, 전개상의 이점, 기승기수의 기용, 거기서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선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구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짭짤한 중배당 경주도 좀 적중을 하면서 다소 괜찮은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방송 추천으로 들고 나왔던 안정적인 충마라고 강조드렸던 마필이 마체 이상을 일으키면서 아주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알찬 적중이었음에도 그 부분에 많은 좀 죄송한 마음 속에 좀 하루가 불편했었는데요. 와신 상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마 선정에 다시금 좀 만전을 기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의 안정적인 충마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9번 IM4U가 되겠습니다. 9번 IM4U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조에서 지금 동반 출전시킨 마필인데 전적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9전 3승, 준우승 2회에 3착도 2회. 거의 연승률로 따지면 90%가 넘는 좋은 성적을 보여가고 있는 안정적인 걸음 보유 마필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안정적인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입상이 가장 유력한 이런 마필을 먼저 발굴해내는 것이 적중에 어떤 프로테이지적인 면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IM4U는 직전에 1400m 상대 강해진 승급전임에도 주눅들지 않는 선두권 가담 주행으로 멋진 모습을 보였죠. 1700m 장거리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 오히려 IM4U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대마와의 접전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부중을 극복하면 입상 한 자리는 유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도전 세력으로는 10번 무쇠, 4번 햇빛나, 5번 송암스타까지 이런 마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무쇠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보면 아주 평소 주행 습성과는 상반되는 어떤 인상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4번 햇빛나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제가 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좀 약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정상적인 추진이었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5번 송암스타까지도 지구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 아마 현장 상태를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는가. 9번 IM 포유라는 안정적인 충마를 바탕에 세우고 적중에 강하게 좀 집중해서 짭짤한 환수에 집중하는 구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목을 받을 마필들이 좀 언급 안 된 마필들이 있습니다. 인코스의 1번마 스테파노라든가 2번마 인비 액티브, 분명히 주목을 받을 텐데 왜 언급을 안 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은 최종 선택까지 이경국 위원이 그만큼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경주기 때문에 관심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10경주가 남았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20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드러난 마필들의 경주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변수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이트, 부담 중량, 기수기용의 변화, 이런 미세한 차이가 결국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경국 위원이 이번 경주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0경주는 2000m 장거리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10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포진하고 있는 12번 마필인 치프레드 캔입니다. 사실 직전에 치프레드 캔이 뛴 경주 전결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전 경주는 치프레드 캔이 60km 고부중이 부여된 마찬가지의 2000m 장거리 레이스였습니다. 치프레드 캔 같은 경우 우리가 여태까지 그 1등급까지 올라갈 때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추입형 마필이었죠. 근데 직전 경주를 놓고 보면 이젠 치프레드 캔은 추입형 마필이 아니고 자유주행 습성의 마필, 자유마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3코너 초반부에 어느새 선두권에 가담하는 이른바 무빙성 전개를 펼치면서 4코너를 돌아섰을 땐 거의 뭐 선행마처럼 앞선을 장악하는 레이스를 펼쳤어요. 뭐 추진에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말물이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마 치프레드 캔은 이제는 늦추입의 위험성은 사라졌다고 보아도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전 연속 입상 도전을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언급드릴 마필은 8번 한라축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선행형 마필에 가깝지요. 직전에도 거리는 뭐 조금 짧은 1800m 선행 레이스 주도 전개로 종반에 줄지 않는 좋은 탄력을 동반한 지구력을 선보였던 마필이에요.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검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줄어든 상대적 부담 중량이라면 제가 보기엔 뭐 뚝심발이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선행형 마필임에도 직전에 결승선 190m 남겨놓고 답보 변환을 일으키는 좋은 근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관심 마필로 포진을 시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언급드릴 마필은 4번 마필인 베스트런입니다. 베스트런 또한 직전에 경주를 뛰는 모습을 보면 경주를 뛰면서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조교사와 작전을. 이번 경주에 우리의 타겟은 치프레드 캔이라. 치프레드 캔과 거의 똑같이 전개를 펼쳤던 마필입니다. 치프레드 캔이 무빙하면 따라서 무빙하고 코너링에서 앞선에 나서면 따라 나서고 이러면서 같은 추진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동반 입상을 일으켰던 마필이에요. 베스트런 또한 좋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선전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직전에 좀 인기 대비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이 5번 언비터블이 되겠는데요. 사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언비터블이 못 뛰었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언비터블은 앞선을 장악하는 좋은 레이스를 펼쳤는데 조금 아까 언급드린 치프 레드캔이나 베스트런의 강한 선두권 공략에 의해서 아쉽게 좀 3위를 기록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언비터블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부중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성적의 기복이 조금 심한 마필이에요. 하지만 요번까지 56km라면 아직은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언비터블 또한 서력 입상에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치프레드 캔
다시금 입상 도전이 유력한 관심 마필이다 강조드립니다. 네, 이 치프레디켄 같은 경우는 훈련 때도 그렇고 예시 상태를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고도 그만큼 능력 발휘를 해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컨디션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는 고유 능력을 평가해 주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또 점수를 좀 더 주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12번 치프레켄을 말씀을 드립니다. 1등급 외산 최강 전력 중에 하나죠. 60kg의 부담 중량, 이번에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듯합니다. 자, 이 말은요, 전형적인 뒤직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무빙 전개를 펼쳐내는 말이죠. 1등급 대부분의 입상을 무빙 전개를 했어요. 자, 지난 1월달 경주에서는 이 코너 부분에서 좀 서둘렀어요. 이번에도요, 박은웅 기수가 어느 시점에서 자, 선두권 외곽에서 가담하는지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자, 충분히 알고 있는 기수라 봅니다. 적임 기수죠. 자, 10번 다이나믹 출주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2월 달에 과천으로 이적한 말이죠. 직전에도 17조에서 베스트런과 요 다이나믹 질주 이두를 출전시켰는데 직전에 다이나믹 질주가요 전개를 잘못 풀어낸 듯합니다. 당시에 3코너 정도에서 선행 강타를 했고요. 그 시점에서 다소간 무리한 듯합니다. 직전에도 좀 서둘르지 말고 이 선에서 힘 한 배로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당시 큰 착차 없이 4착이었는데 뭐 이미 부산에서도 1등급 경주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했고요. 10번 다이나믹 질주는 이제 과천 이적 이후에 충분히 적응 능력도 배양한 만큼 자 이번에 과천에서의 세 번째 경주 10번 다이나믹 질주의 선정 기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력이 드러난 1등급 마필들의 경주, 부담 중량의 변화, 전개 상황의 변화, 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가 만약 내린다면 약간의 변수가 더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10경주면은 토요일 경주 중에서는 후반부입니다. 기상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종 선택을 하셔도 뭐 넉넉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9번과 삼광이 1번, 10번, 4번, 5번입니다. 6경주죠. 3번과 코디악 러브 11번, 1번, 7번, 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번 맛 대한 천왕 5번, 3번, 4번, 11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2번 맛 치프레드켄 4번, 10번, 5번, 6번 순서입니다. 제주교차 6경주 2번 맛 대승만찬이죠. 1번, 5번, 6번, 8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경마가 재미있는 것은 뛰기 전에 예측을 하고 결과하고 매치를 시키는 과정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기억력과 추리, 혈통 모든 부분을 대입해도 맞출 때는 쉬워 보이지만 항상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퍼즐을 꽤 맞춰가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적중을 했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퍼즐, 적중 경주가 많아지기를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저희는 일요 경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